나가거든요. 예. 일단이 분리되면 한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로켓의 발사, 현재까지 이제 야간에 발사가 된 게 처음인데,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저 불꽃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0도, 800도가 되겠잖아요. 저 하얀 불과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아마 저기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구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2, 3도 정도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만, 나로 우주센터 전망대에서 이 로켓의 발사를 지켜보고 계셨던 이 시민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큰 마음으로 로켓 발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로켓이 발사를 하고, 그리고 1단, 그리고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설명을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정, 그, 800초가 되면은 이제 807초, 정확 807초가 되면, 고도,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125초인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5초, 2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분리가 되겠네요. 예. 125초 되면 일단이 분리가 되고, 230초가 되면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이제는 이제 72초에, 지금 예, 이제 일단 엔진이 정지가 됐다는 내용이 분리가 됐네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준비까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800초가 되면 이제 목표 고도는 600km에 올라가서, 예, 807초에 주 위성을 사출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되면 이제 거의 한 90% 이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20초 간격으로 두 개의 작은 위성들을 계속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100km 통과했어요. 100km부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주라고 보니까 이제 우주에 진입한 거죠. 카르마 라인이라고 하죠. 칼만 라인이 80km라고 그러는데요. 예. 뭐 100km라고 큰 고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대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 저희가 뭐 1단 외부, 3단 외부, 2단 외부, 2단 내부의 어떤 모습들까지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기가 아무래도 페어링 분이 지금 일어나니까 되는 건가요? 234초니까 예. 4분이니까 17분 정도. 17분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1분 정도 남았죠. 네. 네, 조금 전에 1단이 분리가 되는 영상까지도 보셨고요. 이제 페어링 분리 이후에 2단 분리 과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잠깐 이루어졌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발사해서 훨씬 더 장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야간에 저런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그 작업자들의 그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페어링 어쨌든 분리 뭐 야간에 그 발사를 하면은 그 구경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경우가 예, 발사 후 3분 45초가 지나서 고도 200km를 넘었고요. 페어링 분리까지 완료됐다는 내용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야간에 발사되는 경우가 해외에서도 좀 있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간 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임무를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주간에도 발사할 수 있고 야간에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발사를 하면 저희가 눈으로 육안으로 관측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엔진 정지 확인. 눈으로 이제 보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 뭐 하도 멀리 가니까 이거는 다 이제 레이더로 추적을 합니다. 레이더로 추적을 하고 그 레이더 신호를 또 잡아가지고 또 텔레메트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 상태를 또 점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4분 29초가 지난 시점에 2단 분리까지 확인이 됐고요. 비행 정상, 고도 비행 300km 정상. 통과. 예, 고도 300km까지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획하네요. 예. 사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1차 발사 때 보면 이 단계까지는 갔다가 정해진 궤도까지 오르지 못해서 저희가 실패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발사체를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슈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증 과정을 셋업을 하면은 누가 하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발사를 여러 번 하고 이번에 4차 발사가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들은 그런 인증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발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발사는 임무를 가진 위성을 차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목표인데 주 탑재체, 그러니까 차세대 중위 위성 3호가 주요한 고객입니다. 발사체 입장에서는. 네.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빈자리가 많으니까 같이 태워주는 소위 말하는 라이드 쉐어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주 탑재체가 이제 배제에 올라가면은 임무가 성공됐다고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뭐, 일단 2단이 75톤급의 발사체, 그리고 일단은 뭐, 4기가 이제 클러스터링 된 형태지만, 3단은 이제 7등급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 발사 때에 실제 원리 되기도 했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수두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증 절차가 예.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3번까지 거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셋업이 있다고 보고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4차 발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누가 고도 500km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동엽 대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리호의 목표 고도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있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유료 4차의 목표 고도는 600km이고요. 이번 유료의 성공을 시제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고도 600km의 차세대 중형 위성을 정상적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것이 최종 성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차 범위는 대략 한 6% 정도의 5차 내에서 위성을 안착시키면 되는데요. 고도 600km니까 대략 한 5차 범위는 35km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사각은 97.7도에서 97.9도 이내에 위성을 안착시켜야 됩니다. 우주청에서는 유료의 공식 성공은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궤도 안착 여부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3차 때는 큐브 위성 1기가 실제적으로 사출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큐브 위성이 5개 더 늘어나서 이제 12개입니다. 2개씩 순차적으로 사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2기가 정상적으로 모두 사출이 되는 그런 구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사한 지 7분 40초쯤에 모두 500km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곧 목표 궤도인 600km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분리가 되는 것이 성공의 여부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사출이 되고 분리가 되고 나머지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사출이 되고 나면 3호 3단 그 로켓은 그대로 우주를 돌아다닌다는 관성이 있어서 동력을 없던 관성이 있으면 계속 가는 그런 관성으로 이제 궤도를 돌게 되는데 네. 언제까지나 궤도를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지게 되죠. 동력에 의해서. 끌어 동력이 없으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끌려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남는 자네들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개의 이제 위성들이 발사가 되고 있고 사실 그 궤도에 있는 그 노동위성 우주 자재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위성하고 그 위협을 줄 만한 크기의 어떤 잔해들이 대략 한 6만 개 정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 네. 6만 개가 초속 한 7km에서 8km로 돌아가집니다. 초속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알보다 총알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것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그 위성을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피해서 위성을 산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커다란 그 기술적인 하나로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말 그 우주 쓰레기를 많이 양산한다면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는 우리가 우주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한 어떤 우주 개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부탑재가 된 인공위성 중에 일부는 그런 우주 쓰레기를 관측하고 어떤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어떤 스타트업 기업은 그 우주에 올라가서 그런 그 우주 쓰레기를 그 로봇 털로 잡아내는 그런 기술을 수거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우주 산업 기술으로 이제 탄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의료가 발사되고 1단이 분리되고 2단이 분리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분리되는 시각이 정확한 시각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목표 계획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하는 소규모 이제 목표 대부분에 다르겠네요.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무게를 버려서 가속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쓸데없는 무게가 제 시간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거운 걸 달고 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무게에 못 올라가게 되고 무게에 못 올라가면 이제 중심 타야 되고 정확한 지에 딱딱딱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예. 의료의 3단 엔진이 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4세대 주경위성 3호의 분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목표한 고도에 어느 정도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되는 겁니까? 예. 네, 이미 도달을 했는데 분리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분리가 됐는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600km의 리오가 도달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분리도 이상 분리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위성 3호 분리가 확인됐다는 얘기도 들어왔네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부탑재 위성이 여기서 묶여 있는데 이것이 시간 단위로 우리가 사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큐브 위성인데 큐브 위성은 아주 작은 거예요. 큐라고 나오는데 유가 유니트의 문자거든요. 유니트는 뭘 얘기하냐면 나로세로 10cm짜리 조그만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예. 그 크기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우유, 그게 12개 붙어 있으면 트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그 과학적 목적이나 어떤 관측의 목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위성을 만들 때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사출이 완료되는데 1, 2기는 이제 2U짜리입니다. 가장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이런 놈들을 먼저 분출시키고요. 3, 4기도 3, 4기보다 그렇게 이제 20초 단위로 사출이 되니까요. 예. 또 이제 뭐 하는데 점점 이제 제일 가장 무거운 거는 이제 사출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3, 4기 사출 완료되고 순차적으로 이 분리가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는지를 관찰하는 여부가 성공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탑재체가 600km에 사출이 돼서 사출된 거를 확인하면 이제 발사체 임무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성이 거기서 어떤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 이제 위성 자체의 임무가 또 성공된 거고. 네. 큐브 위성은 그런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 7기, 8기도 사출이 완료됐고 10기까지 사출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11기, 11기 사출까지만 저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사까지 많은 연구진들께서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1기, 12기까지 사출이 완료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무리오 4차 발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김동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성공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11분 24초 정도 이제 기회는 예정돼 있거든요. 예. 어쨌든 거기서 11과 12기까지 모두 사출이 완료됐다는 보고까지 나왔고요.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 지난 3차 때는 큐브 위성이 7개였습니다. 하나씩 사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큐브 위성이 말씀드린 대로 12개니까 5개가 많아졌죠. 많아진 만큼 2개씩 동시에 사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차 때와 다른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위성을 사출하는 기술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지난 3차 때는 1기씩 사출했다. 이번에 큐브 위성을 2기씩 동시에 사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기까지 모두 사출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우주청이라든지 항우연에서 지난 3차 때 큐브 위성이 1기가 지금 사출되지 못했는데 당시 카메라가 한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잘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위성에다가 제대로 사출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달았습니다. 네, 저희가 나로우주센터 발사센터의 모습까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막 환호하고 박수 치고 이미 그 과정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차출되고 나서 아마 환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2년 반의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정말 일단의 성과가 바로 오늘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발사의 성공,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작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6년, 27년에 5차, 6차 발사도 나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발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모두 축하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저는 조금 더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더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기호가 4차 발사 성공했다고 우리가 강조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오늘 그 4차 발사가 민간별 참여를 시작한, 그래서 민간이 우주 개발에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어떤 그 새로운 획을 걷는 그런 굉장한 발사였다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이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어떻게 육성하고 민간이 민간 기업이 이게 든든한 파트너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적 대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뭐 우리를 계속 발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그러한 그 발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의 이유가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지 어떤 세심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민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번 성공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산업 세계 육성이나 아니면 산업 보호 정책이나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그 발사체 개발이나 아니면 위성 개발, 우주 개발이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누리호의 비행이 공용화라는 시간이 들어왔고요. 저희 계속 이어가자면 미국의 모델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나사가 있고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그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그 상대적으로 후발적인 예. 미국과 같은 그런 풍부한 개발 환경이나 인력 환경, 인프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단기간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기업을 보호 육성해서 스페이스 X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정책을 무조건 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성장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사를 자주 하는 겁니다. 발사를 자주 하고 그 자주 하는 과정, 단순히 발사만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발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점들을 계속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그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께서 쓰신 글 중에 제가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주시대가 다가왔다라는 칼럼 네, 제목을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서의 이전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지켜보시는 국민분들이 체감할 만한 우주의 시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해요? 사실은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그게 더욱더 체감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우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방산 물자를 팔지만 방산 물자만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방산 강국이 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우주라는
환경 인프라가 겹쳐져야지만 어떤 시너지